다른 사람이 과수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참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가위를 들고 어느 가지를 없애야 하고 어느 가지를 절단해야 하는지 망설여지게 됩니다.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 과수 전쟁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의 고민과 같이 제거해야 할 가지를 중심으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비록 전쟁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해도 과일은 달아먹고 과일나무를 잘못 키웠다는 얘기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과수 전쟁의 목적은 나무를 키우면서 과일을 달아먹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가지마다 햇볕을 고루 받도록 그리고 통풍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요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빈 공간에는 다음의 가지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일을 달기 위해 나무를 눕히거나 유인하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마다 공통적인 자람 특성에 맞추어 전쟁을 해야 합니다. 더욱더 제대로 하려면 각 과수마다 더 나아가서 품종마다의 자람 특성도 고려하여 전쟁을 해야 베테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수마다의 열매 맺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지를 다듬는 것이 그 다음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전쟁은 능숙하고 안 나고의 차이일 뿐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연중 필요에 따라 하지만 이 영상은 동계전쟁에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동계전쟁도 입 떨어지면 언제나 해도 될 것 같지만 초겨울은 피하는 것이 좋고 2월 또 가수에 따라서는 3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 떨어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하면 잎이 떨어질 때 양분을 가지 끝에 얼마간 두고 가는데 그 양분이 큰 가지 또 나아가서는 뿌리 쪽으로 이동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과수 재배나 전쟁의 경험이 적은 분일수록 우량 꽃눈을 남기려면 꽃눈이 조금 더 굵어진 후에 하는 것이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제거할 가지는 어떤 과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모았습니다. 사과, 복숭아, 자두, 매실은 물론 텃밭 과수에서 볼 수 있는 오디뽕나무, 보리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제거에서 이건 얘기 안 해도 누구나 잘라낼 것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나무와 주지 밑에 돋아난 가지는 최대한 바싹 붙여 잘라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이는 벌레 먹은 가지, 죽어가는 가지, 삭정이 등 못쓰는 가지도 당연히 제거 대상이죠. 뭐니 해도 제거 대상 1호는 바로 도장지입니다. 도장지를 흔히 도둑가지라고 하는데 필요 없이 양분만 빨아먹고 거기에다 햇빛을 막아서고 통풍 방해하니 도둑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처럼 필요없는 줄기가 힘차게 곱게 자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지 등 중심 가지를 많이 눕혔거나 직전 전쟁 때 가지를 깊이 잘랐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소는 올라옵니다. 제거 대상 1번이고 이것만 다 제거해도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쟁 반은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보리수 같으면 70~80%는 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없애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싹둑싹둑 잘라도 되는 가지도 있지만 나무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이런 주지 위에 있는 도장지는 한두 눈 남겨서 자릅니다. 나무눈에서 나오는 신초가 주지 등에 뜨거운 햇빛을 바로 받지 않도록 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직사광선을 바로 받으면 나무 껍질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주지 등이 보호가지를 남겨두지 않고 싹둑 잘라서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양분 통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상처가 생기면 자연적 양분 이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두 눈을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가 거기에서 나온 가지를 결과지나 필요한 가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눈을 보고 가지를 내어야 할 방향을 생각하여 그 눈을 남기고 자릅니다. 목적이 없다면 바싹 붙여 잘라 다음에 도장지가 올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도장지가 아니더라도 가지 등 위에 올라온 가지도 제거합니다. 제거 방법은 도장지 제거와 같습니다. 싹둑 잘라 다시 못 올라게 하든가 아니면 남겨서 새로 가지를 받든지 합니다. 올해 꽃피고 열매 맺힐 가지 중 젓가락처럼 가느다란 가지는 장차 열매가 달리면 아래로 숙여지니
이건 두고 열매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인 위치, 가지 아래나 뒤에 난 후배지도 잘라냅니다. 이런 가지에는 양분 흐름이 후순이기 때문에 가지도 열매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가지가 다 밖으로 향하는데 거꾸로 안으로 향하여 자라는 역주행 가지도 제거 대상입니다. 그늘 속에 들어간 가지 햇빛 혜택을 잘 못 보니 가지도 거기에 달린 열매도 크지를 않습니다. 다음 제거 대상은 경쟁지인 바퀴살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나서 서로의 자람 경쟁 관계에 있다고 경쟁지. 그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V자 또는 삼지창 모양으로 해서 바퀴살 가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가지 둘을 모두 살리면 보내야 할 양분 흐름에 혼란을 주어 매실, 자두, 체류같이 화속상 결과지를 두는 과수에는 가지에 달린 화속이 떨어집니다. 흔히 꼬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남겨 양분 흐름 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선택은 상하 좌우 가지 방향을 보고 정합니다. 사과나무처럼 주관형 나무의 꼭대기 부분에 난 엿가지가 중심되는 주관보다 더 굵거나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라서 새로 가지를 받거나 굵기 전에 눕혀서 자람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개심형 과수에도 표시한 가지 끝부분에 경쟁지가 생깁니다. 감히 주지와 경쟁하는 가지는 잘라두었다가 주지가 자라고 난 다음 새순이 나오도록 합니다. 햇빛이나 통풍에 지장을 주는 서로 맞닿이는 가지, 겹쳐지는 가지, 그렇지는 않더라도 위에서 아래까지의 햇빛을 가리는 가지는 선택하여 하나는 제거합니다. 그 까닭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복숭아, 자두, 매실, 체리, 배 등 개심형으로 키우는 과수는 그림에 표시한 주지 끝은 비껴 위로 향하도록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골격의 중심이고 양분 흐름의 대동맥이니 이 주지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지나 부주지 끝이 아래로 처지면 처진 부분을 잘라서 위로 솟은 가지로 교체해야 합니다. 주지나 부주지가 아니더라도 계속 키워서 거기에 결과지를 여러 개 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쓸만한 가지나 결과지가 많아도 햇빛과 통풍을 방해하면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전정을 하는 이유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전정 경험이 없을수록 한꺼번에 깔끔히 정리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살펴보면서 차차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영상에 얘기 못 드린 것이 가지 중간을 자르는 절단 전정과 가지 유인입니다. 이건 과수마다 차이가 있어 과수별 전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 남겨진 전정은 꽃피고 열매 달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 필요없는 몇 가지는 잘라도 됩니다. 자른 가지는 붙이지 못하지만 붙어있는 가지는 언제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